안녕하세요. 일산 사과나무집과병원 김여빈 실장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자연치아 스캔과 그 다음에 FAQ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저번 이제 강의 때 계속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죠. 자연치아 스캔 전에 구강을 평가하고 준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CO와 교합점을 확인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교합지를 사용해서 치아에 표시해서 이제 이게 스캔상에서도 구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주변 치아와 대합 치의 동요도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대치의 상태,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 지대치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것. 네 번째는 구강 내 보철, 특히 골드나 메탈 보철의 유무를 파악하고 교합에 많이 영향을 주는 부위라면은 파우더 스프레이를 활용해서 이제 반사를 좀 줄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섯 번째는 스캔 전에 구강 내를 라이트가 비치지 않게끔 오프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방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6가지의 준비 사항들을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스캔 범위를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꼭 필수적인 부분들 확인해서 풀 스캔을 할 것인가, 파셜 스캔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미리 정하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제 스캔 케이스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연치아는 사실 이전에 굉장히 여러 기능과 그 다음에 기본 과정에 대해서 다뤘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케이스를 보면서 어떻게 스캔을 하는지 한번 리마인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 17, 44, 45 우측에 대해서는 이 4개 치아가 미싱이 되어 있는 상태고 18번도 빈 공간으로 메지알로 틸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6번 엔도를 하고 크라운 제작할 때 임플란트를 하기에는 5번 자리가 애매했기 때문에 메지알을 크라운으로 폐쇄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치료를 진행했고 이제 엔도가 끝나고 크라운 프랩을 한 이후에 어떻게 스캔을 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상실 치아가 많으니까 당연히 풀 스캔을 떠야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잔존 치아의 교합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V 표시로 된 치아들이 다 심스탁이 물리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잔존치 교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또 후방 치아도 있었기 때문에 파셜 스캔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스캔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 케이스는 그냥 전체 스캔을 가지고 왔는데 워낙 익숙하고 이제 또 적응이 되셨을 테니 배속을 좀 돌렸어요. 일단은 하악 대합치를 스캔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실 치아가 많다 보니까 남아있는 치아들의 피로도가 증가해서 이제 교모가 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였고, 크라운을 제외하고서는 특히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절단이 아예 평평해지고 끝이 되게 날카로워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스캔하실 때는 이제 지금 배속 때문에 빠르게 보이지만은 굉장히 천천히 스캔을 해주셔야지 이 모서리 부분들도 다 스캔을 하실 수가 있고, 전치부 교합을 저희가 의지해서 매칭을 할 거기 때문에 전치부에 조금 안 나온 절단 부분에 모서리 부분도 잘 떠주시면 좋습니다. 대합치도 마찬가지로 치아가 많이 교모가 되어 있는 상태죠. 고개면 스캔 떠주고 지대치도 일단 기본 스캔 떠주고, 사실 8번 같은 경우에는 메지아를 굳이 안 찍어도 돼요. 버컬은 교환 머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촬영을 해야 되지만은 메지아는 어차피 보철을 인전면을 맞춰서 제작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 안 나오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무시를 하고 스캔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치부까지 스캔을 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도 절단 천천히 롤링 해가면서 변형되지 않게끔 스캔을 하고, 이제 지대치가 있는 악공이기 때문에 지대치 설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진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잘 안 나오거나 했었던 부분들은 다듬기 기능을 사용해서 지워주고 추가 스캔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아 각도 때문에 메지알이 약간 슈프라 마진으로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딩이 끝나고 나면은 지대치의 추가 스캔을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나왔던 부분 제가 다듬기로 삭제했었던 부분들 이제 다시 방습이 된 상태에서 정확한 스캔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대부분 이키 마진이고 이제 또 매지알 같은 경우에 슈프라 마진이기 때문에 별도의 기능 없이 마진이나 이제 경계부들이 잘 나와서 이대로 스캔을 거의 마무리를 합니다. 그 다음은 교합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교합이 되고 있는 치아들에 더 많은 정보가 주어질수록 교합 오차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합면 롤링을 하면서 바이트 뜨면서도 그러면 정보를 최대한 좀 전달을 하려고 이렇게 화면을 트는 모습이고, 지금 교합에서 제가 봤던 것과는 조금 더 넓은 면적의 교합이 이제 머징이 된 것 같아서 추가 스캔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스캔은 전치부 쪽에서, 전치부가 조금 이렇게 더 눌려있는 느낌이라 추가 스캔을 진행하는데, 보통 하악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상악치관에 이제 좀 가려지기 때문에 자동 매칭이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 경우에는 이제 수동 매칭으로 치아를 지정해서 매칭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것과 동일한 교합이 나오고 나서 스캔을 마무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시 치아가 많아도 교합만 안정적이다라고 하면은 별도의 기능이나 아니면은 긴 이제 스캔이 아니고 짧은 스캔으로도 충분히 보철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 한번 되돌아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블리딩이 좀 있는 케이스였어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프랩 직후에 촬영한 사진인데 이렇게 블리딩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당연히 이 지대치의 블리딩 컨트롤을 하고 또 방습을 하면서 진행을 했어야 됐지만은 마진이 또 서브였기 때문에 코드를 같이 활용해서 이제 스캔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지대치 스캔만 가지고 왔는데, 일단 기본 스캔 전체적으로 앞니기는 하지만 전치부가 긴밀히 교합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속옷이까지 스캔 범위를 설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버컬도 스캔을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스캔을 끊지 않고 그대로 쭉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한 큐에 스캔이 완성이 되기는 어려워요. 마진들 뜨고 있는 중에도 블리딩이 계속 진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지우고, 저 같은 경우에 전치부 같은 경우는 아예 한번 다 지우고 진행을 하고, 지운 다음에 다시 추가 스캔을 해줍니다. 네, 이제는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고, 또 지운 부위에 들어가는 이미지가 기존 이미지와 잘 병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컷수가 늘어나더라도 움직여가면서 스캔을 이어 붙여주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1번 매지알과 1번 디스탈과 2번 매지알 마진이 굉장히 가까운 상태라서 저 부분을 좀 이제 명확하게 스캔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좀 여러 번 지우고 스캔을 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와중에도 피는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마진이 완벽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렇게 흰색으로 잠금 표시를 해주고요. 표면 잠금 기능을 활용해서 스캔이 더 이상 저 부분에는 이제 추가되지 않도록 저대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 추가 스캔을 뜨게 됩니다. 이때는 지금 확대 기능을 사용해서 저 마진 부위 촬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되게 가깝죠. 그래서 코드 넣을 때도 치실로 밀어넣고 했었는데 이제 조금 추가 스캔을 해도 뭔가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추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여러 번 재촬영을 하고 있고요. 주변 잇몸과 굉장히 이제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확대 스캔해서도 이제 경계가 확실히 구분은 되지 않아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예전에 다뤘었던 HD 사진 기능을 통해서 기공사들에게 조금 더 정보를 전달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스캔하듯이 위치를 인지시키고 클릭해서 사진을 남겨주시면은 마진 설정하고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찍힌 사진 확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듬기 기능 그리고 표면 잠금, HD 사진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조금 서브 마진이고 블리딩이 있었지만은 이제 무사히 스캔을 잘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형태, 기존 보철을 제거하고 이제
재보철을 하시는 경우였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정 환자분이셨어요. 그래서 브라켓이 있어도 스캔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갖고 온 케이스입니다. 당연히 와이어는 좀 제거를 해줘야겠죠. 와이어 제거하고 일단은 하악의 46번 치아를 지금 교체를 할 거기 때문에 사전 프랩 기능을 통해서 일단은 현재 상태를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상에서 이제 46번만 구멍이 뚫려서 나중에 다시 재스캔하게 될 거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스캔을 다 떠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대합치로 넘어가서 스캔을 동일하게 진행을 해줍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제 지드치 프랩은 크라운을 제거하고 나서 나중에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바로 띄워놓고 대합치로 넘어간 상태고요. 8번도 있지만은 사실 8번까지는 바이트를 촬영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부위까지만 촬영을 했고 앞으로 천천히 이동해서 위아래로 롤링하며 브라켓 하방도 같이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이트까지 같이 뜨는데 지금 상태의 바이트가 가장 안정적이고 이제 환자분에게 적응되어 있는 바이트라서 이 상태의 바이트를 그대로 기록을 해주고요. 이렇게 바이트 잘 나왔는지 교합점 그대로 재현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이 다음에 원장님과 진료에 들어가서 크라운을 제거하고 치아 프랩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서야 이제 여기 가운데 지대치 프랩하는 스텝에서 이제 스캔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치아 설정을 했더니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 자리에 지대치 상태를 그대로 스캔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마진이 이제 너무 하방이거나 그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스캔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고 이전 상태에서 볼 수 없었던 이제 지드치 주변의 인접면들 꼭 잘 나올 수 있게끔 그 정보는 이 스캔 데이터에서만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스캔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익히 마진인 부분들 좀 애매한 곳은 지금 다듬기를 해서 추가 스캔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의 혀가 이제 조금 그 치아 쪽으로 계속 침범하는 경향이 있어서 필요할 때는 이제 미러를 한쪽 손에 잡고 혀를 잡아주면서 스캔하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옆에서 석션을 한 번씩 잡아주시면 좋기는 해요. 저번에 어떤 분께서 질문으로 어시스트가 옆에서 에어를 불어주면서 스캔을 하는 게 괜찮느냐라고 얘기하셨었는데 술자의 움직임만 제한하지 않는다면은 뭐 옆에서 어시스트를 해주는 건 당연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술자가 그런 어시스트의 손에 가려가지고 스캐너를 충분히 움직이지 못하거나 행동 반경이 제한되는 것만 조금 피해 주시면 되고 약간 지금 47번에 집착을 하고 있죠. 같은 부위가 맘처럼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스캔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대 기능까지 써서 이 경계부를 조금 더 선명하게 전달을 해주고 싶어서 마무리 스캔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캔이 진행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다음 단계인 바이트로 다시 넘어가서 중간 이미지가 변형이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기존에 저희가 확인했었던 그 바이트가 변형되진 않았는지 재모쟁이 되면서 혹시라도 바뀌지 않았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스캔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 프랩 기능을 활용했고 추가적으로 다듬기와 확대 기능을 통해서 지대치 스캔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 우리 기본적인 스캔 과정과 그 다음에 세부 기능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자연 치아를 스캔하기에 필요한 기능들과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가 이미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제 환자분들 제가 그 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그런 케이스들을 가지고 와서 한번 같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사실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근데 하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를 꼽아왔는데
마진이 도대체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뭐가 마진이고 뭐가 잇몸인지를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바이트 정합이 잘 안 돼요. 이 두 가지인데 사실 이거는 자연치나 임플란트 모두 다 고민이 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살펴볼 거고, 마진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에는 저는 첫 번째로 마진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스캔상에서 평가도 필요하지만은 환자의 실제 구강 안에 지대치의 마진이 슈프라인지 이퀴인지 서브인지 이것을 평가를 해야 되고, 그 구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게 스캔과 비교했을 때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구분하실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색상들을 변경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기능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색상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치아의 음영이나 굴곡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 두 모드를 바꿔가면서 지대치 상태를 평가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코드를 잘 활용하자라는 건데, 사실 코드를 좀 이제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죠. 코드 패킹 하다가 블리딩이 생기기도 하고 잘 안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워낙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다 보니 환자분 잇몸에 맞춰서 넣어주시면은 그래도 좋은 결과물을 훨씬 더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 주시고, 간혹 코드가 제대로 잘 앞배가 되지 않아서 잇몸 위로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실 이 경우에는 안 넣는 이만 못하죠. 왜냐면 올라오면 마진과 이렇게 가려지면서 진짜 마진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코드 패킹을 하되 잇몸 하방으로 완벽하게 앞배를 하고 진행을 해주셔라. 그리고 네 번째는 방습. 우리 준비 단계에서 방습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석션으로 계속 방습을 할 수 있지만은 블리딩은 그냥 빨아내는 것만으로는 방습해내기가 어려워요. 그 지혈을 멈춰야 되기 때문에, 지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혈제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봤을 때 마진이 어디지 하고 고민을 해봤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표시를 해봤는데, 색상 모드를 변경해서 보면은 지금 마진이 이렇게 그 위쪽에 상방에 위치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좌측 사진 같은 경우에는 치아색이 그대로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마진이랑 그 굴곡을 경계를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색상을 변경하면은 저런 부분들이 사라지면서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색상을 변경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좀 크죠. 이제 물론 이미지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구조물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마진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이런 케이스는 아마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인전면 쪽에 아무리 떠도 여기는 안 떠져요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이렇게 마진 하방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요. 컨택 설페이스 하방에 위치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지대치 마진 하방은 이제 보철과는 사실상 크게 연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온다면은 땡큐지만은 나오지 않더라도 굳이 그 부분까지 집착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저런 데는 만약에 안 나온다면 그냥 쿨하게 포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컨택 설페이스 하방도 이제 언더컷 같은 부분들은 굳이 스캔을 뜨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좌측에 치아색이 구현된 이런 이미지보다는 우측에 색상을 제거한 이런 이미지에서 평가하기가 조금 더 쉽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상을 변경해서 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드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사실 코드를 굉장히 애용을 하는 편이고, 이제 코드 패킹할 때 이제 블리딩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서 잘 안 쓴다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익스플로러로 이제 코드를 넣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코드를 안 넣었을 때는 여기 디스탈 같은 경우도 잇몸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팔라탈 쪽에는 마진이 명확하게 안 보이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분은 코드 패킹을 이렇게 했더니 조금 더 명확한 치아의 형태와 이제 마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캔을 하면은 일단 코드 패킹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이렇게 메지오 버컬이나 디스탈 쪽에 잇몸이 마진 상방으로 올라와서 간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확인이 될 텐데요. 코드를 넣게 되면은 동일한 부위들이 조금 더
경계가 명확하게 스캔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 패킹을 함으로써 잇몸을 이제 리트랙션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스캔을 하고 시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스캔을 또 다시 비교를 해봤는데 아까 저희가 스캔상으로 그냥 볼 때는 그 비교가 안 됐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 세부위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팔라탈 마진 같은 경우에는 좌측에서 크게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냥 이런 것 같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측에 코드를 넣은 사진을 보니 경계가 다르죠. 그래서 코드를 넣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냥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버컬 마진도 훨씬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 다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은 귀찮고 힘드시더라도 더 정확한 보철과 그리고 좋은 환자분들을 위해서 여기 코드를 꼭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잇몸이 많이 스웰링 자체가 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처도 났고 주변 잇몸도 많이 부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바로 스캔을 뜨지 않고 코드를 넣는다 해도 잇몸이 이제 워낙 깊고 많이 부어 있어가지고 스캔이 잘 안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를 임시치아만 제작해서 회복이 되는 걸 좀 기다렸다가 그 다음번에 스캔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도 많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스캔을 떴을 때 이렇게 마진 경계도 훨씬 더 명확하고 넓게 볼 수가 있다는 점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당일에 이렇게 스캔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케이스에 따라서는 회복 기간을 좀 기다려줘야 된다. 자연치랑 동일하게 이런 기준들을 생각을 하고 진료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캔을 뜰 때 지혈제 사용도 좀 적절히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맨 좌측에 보시는 이 보스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지혈제가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보편화되고 많이 썼었던 지혈제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산이 중단이 되긴 했는데 예전에 사용할 때도 이제 에피네프린이 함유가 돼 있어서 사용할 때 심혈관계 질환자분들한테 조금 조심해야 되는 약물이었어요. 근데 이게 단종이 되고 나서는 다른 대체 지혈제들 그리고 더 좋은 성분의 지혈제들을 찾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프리미어에서 나온 헤모덴트 그리고 비스코스타 클리어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성분이 이제 주 성분이기 때문에 혈병이 생성되지가 않아요. 저희가 지혈이 되면은 보통 피딱지가 생기는데 그게 마진 상방으로 생겼을 때는 제거를 하게 됐을 때 또 다시 출혈이 생기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서브마진이나 이럴 때는 좀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용할 때는 이제 썰커스네로 밀어 넣듯이 사용을 해주시면은 바로 지혈이 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지금 좌측에 헤모덴트 같은 경우에는 액체로 돼 있어요. 리퀴드 타입이기 때문에 손 같은 데 적셔서 사용을 하고 우측에 비스코스타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썰커스네로 조금 더 바로 제가 다른 준비 없이 사용하기에는 이 겔 타입의 지혈제가 조금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비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끔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지금 4가지 마진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색상 모드를 변경해서 보고 코드를 활용하고 지혈제를 활용해서 지혈 방습을 진행해달라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마진 자체는 잇몸과 확실히 구분되는 그 경계 부위라고 보통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스캐너상으로도 당연히 촬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마진을 잘 확인하고 또 잘 뜰 수 있는 인사이트와 또 거기에 맞는 스킬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바이트 정합이 잘 안 된다라는 질문이었는데 크게 2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 머징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리고 머징은 됐는데 정확하지 않은 경우 너무 많이 물려 있다든지 아니면은 벌려져 있다든지 그래서 첫 번째 바이트 머징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보통 협측 스캔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바이트 자체는 협측 데이터와 정합이 되기 때문에 이 협측의 데이터가 부족하고 디펙트가 많을수록 적절한 매칭 포인트가 형성이 되지 않아서 바이트가 잘 안 떠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이런 스캔 되게 많이 봤죠. 이거는 모형을 스캔한 거라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실제 구강 내에서는 치간 사이에 침이나 또는 이제 깊은 공간으로 인해서 스캔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서비컬 어브레전이 되게 깊었다라고 하면은 언더컷 부분이 좀 또 스캔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는 이 이상은 뜨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수동 매칭을 시도해 보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악공에 협측을 추가 스캔을 하고 다시 바이트를 체득하시는 방법.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처럼 추가 스캔을 하는 게 이제 어렵다라고 했을 때는 롤링을 하면서 교환면 이미지를 추가 체득해 주시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가 스캔의 정보만 충분하다면은 이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문제인데, 두 번째는 이거죠. 머징은 됐어요. 바이트 매칭은 됐는데 정확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까 고민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바이트 체득이 잘못됐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두 번째는 악공의 스캔이 변형되어 있을 때, 바이트는 잘 떠져 있어도 스캔 자체가 변형이 되어 있으면 원상태가 복원이 되지 않겠죠. 재현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구강 상태에 따라서 생기는 불가피한 오차들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도 바이트 머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시로 교정 중이라든지, 교정 중에는 이제 치아의 모빌리티가 좀 상승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수의 상실 치아가 있거나 어트리션이 좀 심하다든지 아니면 치주인대 상태도 고려를 할 수가 있고, 모빌리티나 아니면은 딥바이트, 이런 부분들도 이런 오차를 불러올 수 있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위에 스캔이 너무 많을 때 그게 교합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결을 하려면은 바이트를 다시 뜨면 돼요. 바이트가 잘못 떠졌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도 스캔 자체가 변형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해당 악공에 재스캔을 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환자의 상태를 좀 파악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정보를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꼭 기공사 선생님께. 그래서 기공소 기공실과 이 상태에 대해서 어떤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판독하고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이미지들은 스캔할 때 미리 다듬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 간혹 가다가 좀 스캔이 쉽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스캔 자체가 어려운 케이스에서는 넓은 스캔을 고집하기보다는 스캔 범위를 좀 줄일 수 있을지, 굳이 이걸 이렇게 넓은 범위를 떠가면서 변형의 가능성을 더 늘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하실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내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환자의 구강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파악을 하고 그 데이터를 전달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딥바이트에 이제 모빌리티가 있는 치아가 있는 환자분이신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하악에 있는 소구치가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어. 교환면을 아예 통과해서 커습의 이제 측면까지 확인이 되는 상태인데, 이렇게 봤을 때도 넘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사실 전치분 이분이 조금 교합이 긴밀하신 편이라서 원래 상태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스캔이 나왔을까 하고 확인을 해보니 사실 이분은 이제 타병원에서 하신 임플란트가 좀 언더바이트였어요. 그래서 이 언더바이트 보철을 새로 제작하기 위해서 스캔을 하신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 교합력도 세고 교모도 많이 돼 있으시고 바이트도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5번에 좀 TFO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치주인데도 조금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모빌리티가 있을 만큼의 본로스가 진행이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환자분의 상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의뢰지에 이렇게 내용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합은 긴밀하지만은 45번에 수직 수평 모빌리티가 있고 스캔상에서 이렇게 돼 보인다. 이거 감안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감안한다는 건 사실상 저 스캔을 저 부위는 무시를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선생님들도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정확한 상태를 판단하고 작업을 하실 수 있게끔 정보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트리션이 심할 때도 이 바이트 정합이 잘 안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심하지 않은 케이스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합 포인트가 굉장히 점점점 좁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의 상하악 치아를 봤더니 이렇게 너무 귀엽게 동글동글한 형태의 컷은 모양이 그대로 아직 교모가 안 되고 살아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포인트들이 굉장히 면적이 좁은 편이죠. 마찬가지로 컷습은 교모가 심하게 되지 않고 이렇게 다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트리션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합 포인트의 면적이 적은 편이고 면적 자체도 피게되는 게 넓지 않은 경향을 나타내는데, 어트리션이 심한 케이스는 보시면은 지금 이것도 방금 전에 봤던 그런 케이스 같은 건가? 모빌리티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치아가 위쪽으로 많이 이렇게 피게돼서 통과돼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분의 상하악 치아를 보면은 이제 우리 어른들한테 많이 보이는 상태인데, 몇 부위만 표시를 해봤어요. 이렇게 교모가 많이 진행이 된 부분들이 확인이 됩니다. 사실상 전반에 걸쳐서, 치아 전반에 걸쳐서 대부분의 치아가 많이 갈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특히 이 7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중앙부부터 오크루잘 전면이 오목하게 패여 있다는 거는 위에 치아가 밑에 퍼즐처럼 딱 맞춰 들어가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치아들이 세면처럼 아니면은 뭐 돌기둥처럼 딱 고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치주인대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교합 시에 지금 이 치아는 아마도 이런 교모랑 과도한 교합력에 의해서 PDL이 좀 피로도가 증가돼 있을 걸로 의심이 되죠. 그래서 교합할 때 조금 더 밀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통과되는 양상의 교합이 확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교모가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에 이쪽 보면은 컷습이 아예 통과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이전과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트리션이 심한 경우에는 교합 포인트의 면적이 넓고, 그 다음에 PDL의 피로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합 시 피계 면적이 넓어지고 심지어 반대합공의 스캔 이미지를 침범하는 경향도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했을 때, 그리고 이해하지 않았을 때 스캔을 판독하는 능력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제 보철을 제작하게 되면은 그대로 제작했을 때 보철의 높낮이는 당연히 낮게 제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도 기공사에게 전달을 꼭 해주셔야 되고, 이 경우에는 그럼 기공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기공소에서 이제 요 피계 면적이 일정 수치 이상의 경우에는 다시 이제 리마운팅을 하거나 해서 이제 조금 적절한 높낮이를 설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치주인데도 당연히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치 미만인 경우에는 그 상태 그대로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판단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전달해주는 게 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딥바이트 케이스에서도 동일하게 보시면은 이렇게 치아가 통과해 있는 듯한 이미지도 재현이 될 수 있다. 이분은 바이트 자체가 이제 전치부만 거의 남아있는 분이셨기 때문에 교합할 때 치아들도 많이 움직이고 또 잇몸이랑 맞닿는 부분도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잇몸은 딱딱하지 않고 물렁물렁한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대합치가 눌렀을 때 이 부분이 눌려 들어가면서 이제 잇몸에서는 적응이 되는데 스캔상에서는 이렇게 통과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스캔 이미지의 간섭입니다. 보통은 이제 보더나 입술 그리고 볼살 이런 부분들도 될 수 있고, 하악 같은 경우에는 레트로몰라 패드에서도 이제 이런 간섭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 그냥 보철을 디자인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무시하고 제작을 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교합기 상에서는 저희가 보철을 제작할 때 가상교합기를 통해서 교합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게 치아로 인식이 돼서 이 상방에서 교합기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기공사 선생님들이 미리 트리밍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게 되니 이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봤을 때 불필요하다 판단할 수 있는 가장 1번인 주체잖아요. 그래서 제거를 하고 스캔을 전송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대부분의 이런
문제들은 사실 디자인 과정 중에 보완이 가능하기는 해요. 뭐 리마운트를 한다든지 트림을 한다든지. 근데 상태에 대한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기공사 선생님들이 해결해 주는 거에 대해서만 의존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문제를 파악하고 또 그 스캔 퀄리티를 개선하고 우리 스캔 실력을 향상시키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생기는 오류나 문제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계속 고민하고 질문하고 또 여러 시도를 해보고 찾아가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우리 자연치아 스캔할 때 부가 기능은 마음껏 사용해라. 단 적정 케이스에, 불필요한 케이스 또는 맞지 않는 케이스에 활용했을 때는 데이터의 용량과 사이즈만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적정한 케이스를 선정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마진이 헷갈릴 때는 색상 변경, 구간과 비교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는 코드와 지혈제를 사용하는 것 말씀드렸었고 세 번째는 바이트 매칭이 부정확한 케이스였죠. 이럴 때는 일단은 데이터가 충분한지 그리고 지대치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태를 파악해서 기공사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불필요한 이미지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1강부터 8강까지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스캐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더 해드리고 싶은 내용도 많았고 이 얘기를 왜 안 했지 후회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선생님들이 이 강의들을 토대로 임상에서 적용하고 활용해 나가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또 익힐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들이 생길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의 진료와 또 보철의 퀄리티, 환자분들이 받는 진료의 질들이 계속해서 향상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스텝업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